장자 마지막 시간 김제왕 편입니다. 제왕에 대한 얘기예요. 읽어보죠. 설결이 문어왕예하야 사문이 사부지라 한데 설결이 인약이 대기하여 행이고 포의자 한데 포의자왈 이 내 금의 지지고 인적 유씨는 불급 태시하니라. 설결이나 왕예는 뭐 앞에서 좀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설결이 왕예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뭘 물어봤어요. 4번 물어봤는데 왕예가 다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번 물어봤는데 다 몰라. 그랬더니 설결이 그걸로 인해서 도약하다. 뛰면서 기뻐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지와 부지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어쨌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지와 부지, 암과 모름에 대해 가지고 이런 그 뭐라 그럴까 대립적인 관계로 봐요. 어떤 대상이 있으면은 알미 적으면은 모름이 이만큼 있고 알미 점점 커질수록 모름이 더 커져가는 이런 형태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뭐 장자뿐만이 아니고 동양적인 기본적인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미라는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미라고 하면 무엇을 아느냐라 그러거든요. 무엇을 아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자를 읽는다 그러면 장자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근데 이 동양의 정서에서는 알의 대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인들이 생각하는 대상과 조금 달라요. 우리 현대인들은 알의 대상을 서양의 어떤 그 학문과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의 대상이 예를 들면은 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문으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수학하면은 그 수라는 것에 대해서 아느냐? 기하학하면 기하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식으로 알의 대상을 두는 것이죠. 그런데 동양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학? 아까 썼던 거. 물류 본말, 그다음에 사유종시, 일단 뭐죠? 한두 시간 전에 썼는데 지소선우, 선우, 즉 근동이. 그 대학에 나오는 겁니다. 자, 물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는데 저희 지금 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소선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도에 가깝다. 그럼 여기서 이 지의 대상은 뭐예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에 선우를 아는 것이 대상입니다. 선우. 다르죠? 우리가 대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근데 장자는 더 나갑니다. 뭐냐면은 암과 모름이 일치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수업을 하면서 이전에 수업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죠. 제가 칠판에 그린 사각형이 알매 전체의 대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요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알미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바깥의 부분이 모름으로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는 것 바깥에 있는 거 모르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것도 그냥 절대적인 모름이었고 무엇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요 바깥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한테 그 사람은 어떤 대상이 되죠? 모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서 알아가겠죠? 그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모르는 게 더 커집니다. 예?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 알미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알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 동그라미 경계 부분이 모름이에요. 경계. 예. 그러면 알미 커질수록 모름도 커집니다. 그럼 이 경계는 뭐죠? 암과 모름이 같아지는 상태예요. 지와 부지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노자는 뭐라 그러죠? 지자불언이요 원자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맥락이 있는 것이죠. 물어봤는데 난 다 몰라. 그럼 결국은 이 부지가 결국은 지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의자라는 사람한테 또 가서 이거를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포의자가 너는 이제 와서 아는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실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상에 의하면 야 모른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알미 나와? 암과 모름은 다른데. 근데 이미 부지가 바로 알미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유씨와 태씨가 나옵니다. 유씨는 순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임금. 그러니까 육아에서 성인으로 얘기하는 순임금이고요. 태씨는 복희씨를 얘기합니다. 복희씨. 혹시 복희씨 들어보셨나요? 복희씨? 고대의 삼황오제 할 때 삼황에 들어가는 복희씨, 여화씨, 수인씨 이렇게 얘기 전설적인 어떤 성인입니다. 복희씨가 또 어떤 역에 관련된 어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은 하소에서 거북이의 등을 보고 나서 하여튼 역에 관련된 어떤 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가 항상 이렇게 이 신화나 전설을 끌어들여서 또는 옛사람들의 얘기를 끌어들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씨는 어떤 사람이냐?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냐? 기유장인하야 이 요인하니 역득이느니 이 미시 추로 비인언과. 자, 인을 저장했어요. 저장한다는 건 뭐예요? 소유한다는 거예요. 인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는 길목을 지키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요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을 통해서 사람들을 요구했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을 지켰어요. 인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공자가 얘기하는 인 또는 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진공청소기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공청소기는 이미 인이나 덕은 비어있는 거거든요. 비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을 간직한 사람이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람은 얻었어요. 순임이. 그런데 미시추러 비인이야. 요거 해석이 좀 분분해요. 해석이 분분한데 왜냐하면 이 비인이라는 것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비인이면은 아닐 삐자 인간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인간보다 높은 경지, 하늘의 경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더 낮은 경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이 애매한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세 번째 해석을 좀 유지를 하고 싶은데 비가 그러니까 비난하다는 뜻이지 비판하다 비난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뒤에 이제 태시에 관련된 얘기가 또 미시 이보 비인에서 비인이 나오니까 여기 대꾸로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지에서 나오지 못했다. 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잘했어. 그렇죠. 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고 시, 제가 틀려 비. 이렇기 때문에 비인을 하는 것이죠. 시비를 나누는 경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태시는 어떠냐? 태시는 기와에 서서 하고 기교에 우하야 일이기 위마하며 일이기 위우하야도 기지 정신이며 기덕 심진하니 이미시 이보 비인하니라. 이 태씨는 그러니까 보키씨는 누워서는 여유 있고, 그 다음에 깨서는 이거 우로 뭐라고 되냐면 좀 이렇게 멍한 상태라고 그 주석을 달았어요. 뭔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깨달은 자라든가 진인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어떤 상태죠? 뭔가 어리숙하고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빠릿빠릿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기 위마하면 자기를 한 번은 말처럼 여기고 이기 위우하여 한 번은 자기를 소처럼 여겨요. 진짜 말이나 소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구십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를 구십하지 않는 얘기. 그래서 기지 정신이며 그의 앓은 정이라는 것은 실정. 그 있는 그대로의 실정과 그 믿음을 알고 이게 그 도에 대해서 앞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은 유정 유신 한데 무형하고 무짐이던가요? 하여튼 이게 뭐냐면 실제로 있고 정이 실제로 있고 믿을만 해요. 그게 도입니다. 하지만 형태가 없고 그 조짐도 없어요. 이게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정신이라는 것은 그 실정과 그 도를 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기덕 심진하니 그 덕이 진짜로 깊은 이 미시 이보 비인이라. 곧 아까 얘기했던 비인은 어떻게 봤죠? 사는 사람을 비난한다. 곧 시비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시비를 나누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접여한데 광접여왈 일중시 하이어여오 견호가 이제 초광접여는 그 인간세편이었나요? 마지막에 초광접여의 공자에 대한 시를 우리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광접여가 얘기하기를 이전에 중시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견호왈 고아호대 군인자 이기로 출경식 의도하면 인숙감 불청이 화절이요 하더라. 견호가 얘기하기를 그 중시가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다른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는 자는 다른 사람의 군주가 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임금이 되는 자는 자기로서 경식과 의도를 나오게 하면 그러니까 경식이라는 것은 이게 그 기준이 되고 근본이 된다는 뜻이에요. 경이 그 근본이 되는 어떤 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땅한 어떤 정도를 책정을 하면 곧 보통 그 육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옛 성인들이 제정한 여러 가지 뭐 제도, 규칙, 규범, 예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감히 누가 감히 듣지 않고 변호하지 않겠느냐. 이게 중시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장자를 읽으면 알겠지만 장자하고 얘기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가. 그랬더니 광접이왈 시는 기덕량이 여기서 기자는 속을 기자입니다. 사기할 때 기자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덕을 기망하는 것이니 덕을 기망하는 것이니 기어치 천하야에 유섭해착하며 이사 문부사년이라. 그것은 만약에 지금 이 중시가 얘기한 것대로 하게 되면은 덕을 기망하면서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 뭐 하고 갔냐면 바다를 건너고 강을 뚫는 것과 같다. 그리고 모기한테 산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부성인지치하는 외치와 성인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 바깥을 다스리는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부정? 약간 의문사 같은 겁니다. 바깥을 다스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 이후에 행하야 확호는 기사자 이은이라. 바르게 한 이후에야 행동을 해서 확실하게 그 일을 할 뿐이다. 성인은. 차조고비하야 입히 증익지혜하고 해서 심혈 호신구지하하야 이피 훈착치와 당하니 이는 이 충지무지요. 그래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새가 높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높이 날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죠? 증익지, 증익이라는 게 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 쏘는 거. 낮게 날면은 당연히 활이나 화살에 맞게 되겠죠. 그거를 그게 높이 날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고, 해서는 이제 쥐가 어떤 언덕의 아래에 깊이 구명을 파는 것은 훈착이라는 것은 불에 그리거나 파헤쳐지는 것. 착이 뚜루착자고 훈이 훈중하다 할 때, 훈자 가볍고 할 때 훈자입니다. 그런 것을 피하게 된다. 깊이 굴을 파게 된다. 그러면 자, 새하고 이 쥐는 왜 높이 날고 왜 깊이 팔까요? 예? 살리를. 근데 그게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하는 건데요. 인간은 이유가 있습니다. 행동에. 그러면 이 새가 내가 높이 날면 화살을 안 맞을 거야. 내가 낮게 날면 화살을 맞기 때문에 난 높이 날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한다는 것이죠. 쥐도 깊이 파야지 내가 사람들이 나를 못 잡겠지. 깊이 할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얘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결과적으로 이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 있죠? 그 자연스러움을 버리고 경식 의도에 맞춰 산다는 얘기예요. 경식 의도. 이것이 지식이고 이거를 조금 뭐라 그러죠? 철학적인 말을 하면서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이데올로기 이런 거. 너는 이건 2인칭 대명사. 너는 정말로 그 두 벌레들이 이 춤을 이제 조하고 해서로 얘기한 거야. 이 두 벌레 같은 무지하다고 너 생각하느냐? 이들이 당연하죠. 우리는 인간이 새나 쥐보다 더 영물이고 뛰어나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경식이나 의도에 맞춰서 사는 우리가 이러한 짐승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근이 유어 은양할세 지 료수지상하야 적조 무명인하야 이 운원하야 왈 청문 위 천하하노라. 천근이라는 자가 하늘의 뿌리입니다. 천근이라는 자가 무명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명인은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혹시 무명하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소요유에서 읽었는데. 소요유에서 지인은 무기하고, 그렇죠? 성인은 무공하고, 신인은 무명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뒤에 읽을 때 진인이라는 사람도, 진인도 등장하고 그렇죠. 자, 지인과 성인과 신인은 한 몸입니다. 근데 내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무기라는 것은, 그럼 유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유기하면 유기면은 유비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이 있어요. 내가 있게 되는 순간 내가 아닌 것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비가 나옵니다. 시피가 나오고. 자, 유공이 있게 되면 뭐죠? 유비공이 있습니다. 공이 아닌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둘 중에 어떤 행위를 보면서 아, 요거 이 사람 공이 있구나. 너는 공이 없어. 이런 구별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이 있으면 여기서의 명은 실제 지칭하는 이름일 수도 있고 명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명을 중시하는, 동양에서 명을 중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인정 욕구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럼 유명이 있으면은 유비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악플이 무플보다 훨씬 낫다.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심을 받고 싶어 하잖아. 무명을 못 견딥니다. 이게 쉬운 거 같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지가 아니에요. 무명을 견딘다는 것은. 네, 이런 걸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어떤 다시 일제강점기 같은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야. 과연 내 모든 가진 것을 버리면서 나는 그 광막한 광야, 저 만주벌판에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어쨌든지가 처자식을 먹여서 살 것이냐. 이런 결단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가다가 이름 없이 죽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떠날 수 있을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가지고 하다못해 어딘가에서 내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름이 남긴다는 것. 이것이 아주 크게 나한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 이름도 없는 거, 아무 의미도 없이 한다는 건 이게 진짜 어려운 경지입니다. 자, 그게 이제 무명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은양이라는 것은 은은 산 이름이고, 산의 양은 산의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남쪽이고, 물의 양은 물의 북쪽입니다. 제가 설명했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풍수는 뭐예요? 배산, 임수. 이게 우리 좋은 땅이에요. 양의 땅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는 산양이라는 것은 산의 남쪽이고요. 수양은 물의 북쪽입니다. 수음하면은 물의 남쪽이고 산음하면은 산의 북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의 남쪽에 가가지고 요수의 물 위에서 놀다가 무명인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천하를 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무명인이 거하라. 여는 비인야보다 하문지 불려야오. 가임마. 가임마. 이런 비천한 인간아. 너랑 안 놀아. 왜 그런 얘는 기쁠려자거든요. 기쁘지 않은 소리.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게 고전에 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으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꺼져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은 소리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여방 장려 조물자고 위인이라가 염즉 우 승부 만묘지조하여 이출 육급지회하여 이유 무하유지하여 이처 방량지하 하나니 여는 우하예의 치천하로 감려 지심이오. 나는 바야흐로 장차
조물주와 더불어서 벗을 삼아서 놀다가 실직이 나면 다시 이 망묘지조를 타고, 망묘지조라는 것은 그 뭐죠? 이게 아득한 모양이라고 그 주석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곧 뭐 우리가 일상에서 읽었던 뭐 붕 같은 그런 걸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새입니다. 그거를 타고 나서 나는 육국지 외로 나아가서, 육국지 외, 육국지 내, 예? 방외, 방내, 기억나시죠? 사회지 내, 사회지 외, 이런 내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육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육국은 방위를 보시면 돼요. 동서남북의 상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무하유지향, 에서 놀다가, 무하유지향은 소유유에서 나왔어요. 어떤 마을은 어떤 마을인데 뭐냐면 어떠한 유가 없는 곳. 유라는 것은 이미 보존된 어떤 것입니다.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있음은 있지 않음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대립물을 전제하는 것이 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있음이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놀다가 광랑지야, 저 넓은 어떤 들판에서 거처 하나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 따위가 와가지고 왜 천하를 다스린다는 그딴 말로 해가지고 내 마음을 동요시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복문한데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응제왕이에요. 제왕. 응제왕. 물론 이제 응제왕에 대해서도 좀 약간씩 그 주석가들마다 그 의미를 달리 하는데, 그 장자의 사상이 내성외왕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성외왕. 그래서 지금까지 성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석을 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왕의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득이하게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물어보니까 무명 씨가 대답을 해줍니다. 무명 씨와 유시모 담하고 합기어 막하야 순물자연하야 이 무용사원이면 이천하칠리야. 담담함에서 마음을 누르고, 담담함이라는 표현이 뭐 굳이 얘기하면 중이라고 보시면 되죠. 담담한 상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 뭐 거울 같은 상태, 거기서 마음을 논일고, 그 다음에 이 막이라는 것이 막막하고 고요한 경지, 뭐 도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길을 합하고, 그리고 물을 그 자연에 따르게 하고, 또는 물을 대할 때 그 자연스러움에 따르고, 그 다음에 사사로움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이다. 무명씨의 이 얘기가 적어도 부득이하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읽어보죠. 양자거 견 노담하야 왈 유인어차 아니 향질 강량하며 물철 소명하며 학도 불권하나니 여시자는 가비 명왕호아. 양자거가 노담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담이라는 사람이 저기 사기에 보면은 이 노담을 노자로서 지칭을 해서 사마천이 표현을 하는데요.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건 다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마 근거들이 이런 얘기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장자에 보면은 노담의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 노자 도덕경에서 읽었던 그런 문구들이 자편이나 외편에 보면은 좀 꽤 인용이 돼 있습니다. 같은 말들이. 노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인용되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자거가 노담을 보고 말하기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향질은 아주 재빠르고 강량은 강하고 물에 대해서 명석하고 그 다음에 아주 밝아요. 어? 그리고 도를 배우는데 게을르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이 과연 명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명왕. 뭐 훌륭한 왕이 되겠죠. 천하를 다스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노다말 시는 성인야의 서이이며 비계라. 이 서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벽부, 어? 한마디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노역인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기술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네가 얘기했던 그런 사람은 성인이 볼 때는 그냥 자벽을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고 그 어떤 기교에 얽매여 있는 자이다. 노형 출신자야 아니라 형이라는 것은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을 수고롭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차야 호표지문은 내전하며 원저지편과 집태지문은 내적하나니 여시자도 갑이 명확하와 지금 재빠르고 강하고 똑똑하고 계속 배우려고 하는 여기서의 배움이라는 게 지식을 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사람은 뭐에 비유하면은 호표지문 호랑이와 표범의 무늬는 뭘 불러 모으죠? 이 전이라는 건 전nhập할 때 전자입니다. 사냥꾼을 불러 모아. 여러분들 아시죠? 저기 그 아프리카 코끼리 지금 멸종의 위기에 있죠. 왜? 아름다운 상아 때문에. 네?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호랑이 가죽 때문에.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그 인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호랑이들 다 잡아갔잖아. 자, 원저지 현과 집태지구. 그러니까 원숭이가 아주 재빠르고 이 집태지구는 이 태라는 것은 살쾡이. 곧 짐승을 사냥하는 개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두입니다. 우리의 가두. 우리 앞에서 무용지용, 응? 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무용지용.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는데 배도 못 만들고 열매도 맛없고 가지로 가구도 못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무용하기 때문에 그가 장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 실제 쓸모가 있는 나무들, 오동나무나 하여튼 그런 좋은 나무들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이 배워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호랑이나 표범이라든가 원숭이나 이러한 개,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향질, 강량, 물철, 소명, 학도, 불권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유용한, 쓸모 있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도 과연 명왕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양자거 추경할 간문 명왕지체하노라. 양자거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명왕의 다스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담왈 명왕지치는 공개천하의 사부작이하며 화대만물이 민불시하며 유를 막거명이나 사물자희하여 입포 불측이 유거 무유자입니다. 우리 앞에 무명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무명. 비슷한 얘기입니다. 명왕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것도 역설입니다. 명은요, 밝은 거예요. 모든 게 드러나는 게 밝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어요. 자, 공이 천하를 덮어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한 게 아닌 것처럼 하고. 근데 이게
실제 속으로는 내가 한 거야라고 하면서 아니야 이렇게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 조화가 이 변화가 미치기를 혜택이 만물에 미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기대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공과 이 은택이 있는데도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명이고 물이 스스로 기뻐하게 해서 여기서 물은 우리가 제물로 할 때 그 물이에요. 모든 것은 다 물입니다. 물. 그 각각들이 물이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면서 이포불측. 여기 측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되는 거. 이런 것이 측입니다. 그 불측에 서가지고 어디서 놀아요? 무유에서 놉니다. 있음이 없는 곳에서 놀아요. 있음은 어떤 기준,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음이 되겠죠.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노는 것. 이것이 명왕의 탓입니다. 우리가 그 노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그 제일 좋은 왕은 뭐예요? 이런 왕이죠. 왕이 있는데 백성들이 왕이 있는지 몰라. 이게 제일 좋은 왕이고 그 다음 왕이 백성들이 예지, 칭송해. 아이고 우리는 임금님이 최고야. 칭송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가 외지, 두려워해요. 그 앞에서 이게 두려워하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마지막이 뭐냐면 모지. 이게 뭐예요? 여기 사람이 들어가나? 하여튼 모지는 모멸, 업신여기는 이런 것이 가장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그럼 가장 처음이 뭐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우리 동양으로 얘기하면 소수의 선비들에게 귀족들에게 정치를 맡겨야 했던 시대, 맡기고 싶어서 맡긴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노자나 장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관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이 정말 좋은 그런 태평성대였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제도와 정신이 있는 시대이잖아요. 과연 그러할 때 또 마찬가지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러한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태. 물론 지금처럼 막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이런 모지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자나 장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뭐 굳이 내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구나. 이런 상태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상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달라진 각각의 백성과 시민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이런 시대에는 뭔가 다른 가치가 나와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이죠. 무엇이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만 좀